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과 함께 SMD 타입의 알루미늄 전해 캐패시터에 대한 풋프린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SMD 타입의 전해 캐패시터에 대한 실물 모양의 캐패시터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이 그림인데요.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전해 캐패시터는 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반달 모양으로 검정색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이 바로 마이너스 극성을 의미를 합니다.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마이너스 극성을 의미를 하고요. 그리고 반대편이 바로 플러스 극성을 의미를 합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못따기가 되어 있죠? 따기가 되어 있는 쪽이 플러스 극성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잘 알아두셔야 되겠고요. 자, 그리고 표기를 보시니까 47에 35V라고 표기가 되어 있는데요. 47이라고 되어 있는 것은 47 마이크로페럿의 용량을 의미합니다. 자, 그리고 아래 35V라고 하는 것은 내압, 내전압을 의미를 합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께서는 전해 캐패시터는 극성이 있고 용량값과 내전압을 이와 같이 표기를 하고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데이터 시트를 분석하기에 앞서 케이스 코드를 먼저 살펴보셔야 됩니다. 케이스 코드를 살펴보는 테이블이 우측에 그림으로 제가 표시를 해 두었는데요. X축과 Y축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보시면 X축은 VDC라고 해서 내전압을 표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Y축은 마이크로페럿으로 용량값을 의미를 하지요. 자, 그래서 우리가 페로에서 사용하는 용량값은 220 마이크로페럿의 용량값을 사용을 하고요. 내전압은 16V짜리의 전해 캐패시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용량값과 내전압을 여러분들이 아신다면 케이스 코드 값을 금세 찾아볼 수 있습니다. 보시면 220 마이크로페럿 그리고 내전압이 16V이지요. 자, 만나는 지점을 여러분들께서 찾아가 보시면 H10이라고 하는 케이스 코드를 여러분들이 얻을 수 있지요. 자, 그러면 H10을 가지고 왼쪽에 있는 케이스 코드별 디멘전 정보를 나타내는 테이블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지요. H10 케이스 코드에 따른 모든 디멘전 정보들이 이와 같이 나와 있어요. 이것을 기준으로 해서 여러분들께서는 패드와 풋프린트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데이터 시트의 디멘전 정보를 하나씩 살펴보도록 할까요? 다행히도 데이터 시트를 보시면 recommended solderland on PC board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추천하고 있는 디멘전 정보가 나와 있으니 여러분들이 풋프린트를 생성하는 데는 더 쉽겠지요. 자, 이것을 바탕으로 한번 확인을 해 볼게요. H10 케이스 코드입니다. 먼저 패드 사이즈를 확인을 해 볼까요? 자, 우측에 있는 이 패드가 1번 패드예요. 여러분, 1번 패드고 이것이 바로 플러스 극성을 의미를 하죠. 1번 패드가 여러분 플러스입니다. 플러스 극성을 나타내는 것이죠. 그렇습니까, 여러분? 예, 보시면 그림에 보시면 이와 같이 못따기가 되어 있죠. 못따기가 되어 있는 쪽이 플러스 극성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패드 1번 패드와 2번 패드의 크기는 같습니다. 그래서 1번 패드의 크기 B값은 얼마입니까, 여러분? B값 찾아볼까요? 네, 4.2mm가 되겠죠. 그리고 높이에 해당이 되는 패드 사이즈 높이에 해당되는 값은 C값입니다. 따라서 C값은 2.2mm가 되겠지요. 따라서 우리는 패드는 SMD 4.2 바이 2.2 사이즈의 패드를 생성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필요한 정보가 핀 피치가 필요할 텐데요. 핀 피치를 보도록 할까요? A값과 B값이 이와 같이 나와 있는데요. 1번 핀의 B값의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값부터 2번 핀의 B값의 2분의 1에 해당되는 값까지가 핀 피치입니다. 여러분, 그렇죠? 따라서 핀 피치는 A값 더하기 B 나누기 2 더하기 B 나누기 2가 되는 것이죠. 따라서 핀 피치의 값은 A 플러스 B가 될 것입니다. 따라서 A값은 3.1, 그렇죠? B값은 4.2가 되겠죠? 따라서 핀 피치는 이 두 개의 값을 더하면 되니까 7.3이 됩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핀 피치는
7.3의 3mm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이제 부품의 외형 정보를 확인을 하시면 되겠지요. 자, 부품의 외형 정보는 A값과 B값이 되겠지요, 여러분. A값과 B값에 플러스 마이너스 0.2의 오차를 가지고 있지만 평균값인 A값과 B값을 가져가면 됩니다. 따라서 A, B값을 찾아보니 8.3mm by 8.3mm이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모든 패드 스택과 풋프린트를 생성하기 위한 데이터 시트의 디멘전 정보를 모두 확보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는 이제 패드와 풋프린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패드 스택을 생성하기 위해서 패드 에디터를 실행을 해 두었습니다. 자, 먼저 패드 스택을 생성하기 위해서 패드 에디터를 실행을 했죠. 파일의 New를 선택합니다. 자, 경로를 작업 폴더의 작업 디렉터리의 경로를 빠르게 설정을 해볼까요? C 드라이브의 컨트롤 보드의 페이지라고 하는 디렉터리에 우리가 저장을 하게 될 텐데요. 이번에 생성할 패드 스택의 이름은 smd 4.2 by 2.2가 되겠습니다. 2.2 세이브 해주시고요. 패드 스택 유세이지는 smd 핀이 되겠죠. 오케이 버튼을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자, Select the Default Pad Geometry는 렉탱글을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닛은 밀리미터, 데시멀 플레이스는 3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설정이 됐다면 여러분 디자인 레이어스 탭에서 레귤러 패드를 만들어 주시면 되겠지요. 자, 렉탱글 지오메트리 위스는 4.2 그리고 하이트는 2.2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마스크 레이어스 탭으로 이동을 해서 솔더 마스크 탑을 생성을 해 볼까요? 렉탱글 선택해 주시고 위스와 하이트는 레귤러 패드에 0.1을 더해 주시면 됩니다. 자, 레귤러 패드에 위스가 4.2니까 0.1을 더한 4.3 그리고 하이트는 레귤러 패드의 하이트는 2.2니까 0.1을 더해주면 2.3이 되겠죠. 자, 그리고 메탈 마스크 제작을 위한 페이스트 마스크 탑까지 이어서 생성을 해볼까요? 지오메트리는 렉탱글. 자, 솔더 크림을 바르기 위한 영역으로 페이스트 마스크는 레귤러 패드와 동일한 크기를 가져가시면 됩니다. 4.2의 위스와 하이트는 2.2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4.2 바이 2.2의 알루미늄 전해 캐패시터를 알루미늄 SMD 타입의 알루미늄 전해 캐패시터의 패드로 사용한 패드 스택을 만들게 됩니다. 파일에 세이브 해주시면 되겠죠. 이제 패드 스택을 우리가 만들었으니 풋프린트를 생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에 New를 선택해 주시고요. 드로잉 타입은 패키지 심볼 그리고 우리가 전에 캐패시터니까 E캡으로 하고요. 다시 SMD 타입이다 해서 SMD 다시 그리고 케이스 코드가 H10이니까 H10으로 이와 같이 생성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환경 설정을 해 볼까요? 메뉴 셋업에 디자인 파라미터스 디자인 탭으로 이동을 하셔서 유저 유닛은 밀리미터, 사이즈는 A4, accuracy, 소점 이하 셋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고요. 익스텐츠에서 작업의 편리성을 위해서 left x와 lower y 값을 -80, -80으로 해서 오리진을 0,0의 오리진을 시프트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와 같이 오리진이 시프트가 되어 있죠. 코너에서. 그러면 이제 여러분 첫 번째 단계로 환경 설정을 마쳤다면 우리가 사용할 패드 스택을 선택해야 되겠죠. Add Pin 툴바에 Add Pin 선택해 주시고요. 패드 스택을 불러옵니다. 자, 우리가 만든 패드 스택의 이름은 SMD 4,2였었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찾아오시면 되겠고요. 자, 그리고 컨트롤 패널에 옵션즈를 보도록 합니다. X축의 핀의 개수는 2개이고요. 그리고 스페이싱은 7.3의 핀 피치를 입력해 주시면 되겠고요. 올더는 레프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핀 넘버는 1번이고요. 두 번째 배치될 것은 하나 증가된 2번 핀이 되겠지요. 따라서 이제 좌표점을 찍어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X 한 칸 띄고 3.65 한 칸 띄고 0으로 해서 1번 핀을 배치를 하도록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다운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이와 같이
1번 핀 그리고 스페이싱 7.3 간격으로 이와 같이 2번 핀이 잘 배치가 되었네요. 다음으로 이제 실크 스크린 탑과 어셈블리 탑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죠. 실크 스크린 탑과 어셈블리 탑을 작성하기에 앞서 그리드를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마우스 버튼 퀵 유틸리티의 그리드를 켜주시고요. non-h의 스페이싱 x, y 값은 우리가 그리려고 하는 부품의 외형 정보의 사이즈가 8.3 by 8.3입니다. 따라서 8.3의 2분의 1에 해당이 되는 4.15 by 4.15로 그리드를 조정을 하도록 할게요. 자, 이와 같이 조정을 했고요. 그러면 이제 그리드 점을 여러분들이 그대로 라인으로 연결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따라서 Add 라인을 눌러주시고 컨트롤 패널의 옵션즈의 클래스 앤 서브 클래스를 조정해야 되겠죠. 클래스는 패키지 지오메트리, 그리고 서브 클래스는 실크 스크린 탑부터 그려보도록 할게요. 라인 락은 90도, 라인 위스는 0.2mm로 하도록 할게요. 자, 그려볼까요?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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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릭. 오른쪽 마우스 던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1번 핀을 의미하는 챔퍼 기능을 이용을 해서 이 모서리를 못따기를 해 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메뉴 디멘전에 챔퍼 선택해 주시고요. 트림 세그먼트 퍼스트는 0.5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챔퍼 앵글은 45도로 하겠습니다. 클릭 드래그해서 못따기 할 부분의 영역을 포함을 해 주시면 이와 같이 못따기가 되죠. 오른쪽도 이와 같이 못따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오른쪽 마우스 읍스, 오른쪽 마우스 읍스를 다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보시니까 지금 너무 작게 못따기가 됐죠. 그래서 펄스 값을 좀 더 크게 가져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트림 세그먼트를 0.9로 가져갈게요. 여러분 0.9로 가져가고 다시 해볼게요. 자, 이와 같이 해서 여러분들은 챔퍼 기능으로 못따기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1번 핀, 2번 핀의 헤드와 겹치는 부분을 잘라주기 위해서 컷 명령을 실행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여러분? 해보도록 할게요. 오른쪽 마우스 킥 유틸리티에 그리드를 세밀하게 가져가도록 할게요. 0.1 0.1로 가져가시고요. 자, 이제 1번 핀과 2번 핀에 겹치는 부분을 잘라주기 위해서 델리트 명령을 실행을 하고요. 메뉴 에딧에 델리트 명령을 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버튼을 눌러서 컷 명령을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겹치는 부분을 잘라주기 위해서 클릭해서 잘려질 부분을 하이라이트 시키고 빈 공간에서 클릭을 하면 이와 같이 잘려집니다. 마찬가지로 2번 핀도 겹쳐지는 부분을 잘라주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커트 명령을 주시고요. 클릭해서 하이라이트 시키고 빈 공간 클릭하면 이와 같이 잘려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죠, 여러분. 오른쪽 마우스 던 해주시고요. 다시 이제 실크 스크린 탑을 그렸으니 이제 우리는 어셈블리 탑도 같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이 그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오른쪽 마우스 퀵 유틸리티의 그리드 간격을 먼저 조정을 해 주셔야 되겠죠. 4.15 by 4.15로 그리드를 조정을 해 주시고요. 이 모양대로 여러분들께서 다시 그려주시면 됩니다. Add 라인 선택해 주시고 컨트롤 패널에 클래스 앤 서브 클래스를 블루 스카이 컬러 어셈블리 탑을 선택해 주시고 라인을 그려주시면 돼요. 클릭 그리고 오른쪽 마우스 던 해주시면 되겠지요. 그리고 이제 못따기를 해주시면 되겠지요. 디멘전에 챔퍼를 선택해 주시고 트림 세그먼트에 펄스 0.9 챔퍼 앵글 45도 클릭 드래그해서 이와 같이 잘라주시고요. 오른쪽 마우스 던 해주시고 이제 1번 핀과 2번 핀에 겹치는 부분을 잘라주기 위해서 그리드를 세밀하게 가져갑니다. 그리드 0.1mm, 0.1mm non-h의 스페이싱 XY를 세밀하게 조정해 주시고 이제 델리트 명령 주시고 오른쪽 마우스 버튼 컷 명령을 주셔서 1번 핀과 2번 핀 연결되는 부분을 그리고 클릭해서 하이라이트 시켜주시고 그리고 빈 공간을 클릭해서 이와 같이 삭제해 주시면 됩니다. 2번 핀도 겹치는 부분을 삭제하기 위해서 컷하기 위해서 오른쪽 마우스 컷 명령 주시고요.
잘릴 부분을 클릭해서 하이라이트 시키고 빈 공간 클릭해 주시면 되겠죠. 자, 이와 같이 해서 우리는 어셈블리 탑까지 잘 그렸지요, 여러분? 이제 플레이스 바운더리 탑 영역을 여러분께서 그려주시면 됩니다. 따라서 우리가 핀을 포함한 영역, 부품 영역을 포함이 되도록 부품 영역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따라서 메뉴 Add의 렉탱글을 선택해 주시고요. 오른쪽 컨트롤 패널의 옵션즈에서 패키지 지오메트리의 플레이스 바운드 탑을 선택해 줍니다. 플레이스 바운드 탑을 선택을 해 주시고요. 핀이 포함되게 여러분들께서 그려주시면 돼요. 어셈블리 탑은. 플레이스 바운드 탑은. 자, 그래서 그려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해서 플레이스 바운드 탑 영역을 그려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안이 필드가 됐죠. 오른쪽 마우스 던 해서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그리드를 잠시 꺼놓을게요, 여러분. 이와 같이 해서 안이 꽉 차져 있죠?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이것이 바로 플레이스 바운드 탑이 되겠습니다. 이제 레퍼런스 디지그네이터 라벨을 작성을 해주시면 되겠지요. 어셈블리 탑 레퍼런스 실크 스크린 탑 레퍼런스를 작성을 해볼까요? 자, 툴바에 all1이라고 써져 있는 add 레퍼런스 클릭을 해 주시고요. 라벨 레퍼런스 디지그네이터 툴바의 아이콘을 클릭해 주시고 컨트롤 패널의 클래스는 레퍼런스 디지그네이터 그리고 서브 클래스는 어셈블리 탑입니다. 텍스트 블럭은 3으로 하도록 하고요. 자, 어셈블리 탑부터 작성을 해 볼까요? 안쪽을 클릭을 해서 우리가 작성한 부품은 캐패시터이니까 C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C 물음표 오른쪽 마우스 넥스트 눌러주시고 서브 클래스를 실크 스크린 탑으로 변경하고 바깥쪽에 클릭을 해서 C 물음표로 해주시면 되겠죠. 레퍼런스를 오른쪽 마우스 던 해서 우리는 이제 라벨까지 작성을 완료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파일에 세이브 해주시면 우측 하단에 보시면 이와 같이 eCap smd hc 드로잉 파일 디스크에 저장이 됐고요. 그리고 심볼 eCap-smd hc.psm이 생성이 됐다라고 이와 같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필요한 220 마이크로 페럿의 16V의 SMD 전해 알루미늄 전해 캐패시터에 대한 풋프린트를 생성했습니다. 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